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22일 한 달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관람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며 대회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개막과 함께 각종 축제도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가을 꽃 축제부터 국화전과 경관 조명까지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영월칙 줄다리기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강원자치도 문화재위원회는 영월칙 줄다리기 보존회를 고유단체로 결정하고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오는 2026년까지 논골담길 천상의 화원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예산 23억 원을 투입해 돛제비굴과 논골담길 일대에 논골담길 천상의 화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22일 고성 세계 잼버리장에서 개막해 한 달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첫 산림 주제 엑스포이자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네, 개막 첫날부터 관람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며 대회 흥행을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엑스포 개막 소식 최성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축포와 함께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 행사장에 정문이 열립니다. 긴 줄을 늘어서 있던 관람객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산림을 주제로 세계에서 처음 열린 2023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가 22일 고성 세계잼버리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얼떨떨하고 기분 좋네요. 요즘에 왜 잼버리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행사가 그때 많이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지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사방 벽면과 바닥에서 펼쳐지는 실감 영상은 마치 실제 숲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탄소 1톤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무 360그루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화선지에 담긴 금강산도는 실제 숲으로 구현됐고 남북 분단의 상징인 DMZ와 한반도의 마지막 남은 원시림인 비무장지대 생태계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을 보니까 더 약간 산림에 대한 경각심을 좀 깨닫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영상 봤을 때 내용도 되게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이 와서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개의 주제 전시관마다 미디어 아트부터 첨단 기기를 활용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시연, 각종 전시와 체험까지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특히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를 상징하는 솔방울 전망대는 최고의 인기 코스 중 하나. 아파트 15층 높이의 철 구조물로 곳곳에는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솔방울 전망대 맨 꼭대기인 10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상에서 약 한 45m 높이인데요. 아래쪽을 보시면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 행사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서쪽으로는 설악산 울산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요. 반대쪽을 보시면 동해바다가 손에 잡힐 듯 한눈에 들어옵니다. 솔방울 전망대 야외 무대에서는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 개막식과 함께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산림의 역사와 문화, 생태의 평화 콘텐츠를 접목하고 이를 산업과도 연계해 강원도 산림의 가치를 알리자는 게 이번 행사의 목적입니다. 첫날부터 행사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관람객이 밀려들며 대회 조직위원회는 당초 목표한 관람객 130만 명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산림 엑스포, 또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이런 개발과 산림 보전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는 고성 세계잼버리장을 주 행사장으로 인근 속초와 고성, 양양과 인제에서 한 달 동안 펼쳐집니다. 강원도는 세계산림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2030년 이후 국제박람회 기구의 공인을 받아 행사 규모를 더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개막과 맞춰서 다양한 연계 행사도 시작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제 가을꽃 축제부터 속초 국화전까지 그야말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살림 엑스포와 함께 꽃나들이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소연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인제군 용대리 일대가 보라색 마편초로 가득 찼습니다. 나들이객은 꽃밭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사람들이 이게 정성을 담아놓은 것 같아서 보기에도 좋고 정말 가을 힐링으로는 그만입니다. 너무 예뻐요. 아주 일부러 왔어요 보러. 작년에도 왔었는데. 꽃밭 한가운데는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를 기념하는 형형색색의 꽃 조형물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부행사장으로 미니 종합 콘테스트와 트리 클라이밍, AR 체험이랑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가을의 정취와 꽃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살림 엑스포와 연계한 이벤트도 준비됐습니다. 축제장에서 참여 확인 도장을 찍으면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입장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축제장에는 강원의 청정살림에서 나온 임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도 마련됐습니다.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와 연계된 부행사는 고성과 속초, 인제와 양양 등 4곳에서 열립니다. 속초 청초호수공원은 빛으로 표현하는 생명의 숲이라는 주제로 형형색색의 조명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채워졌습니다. 양양에선 다음 달 4일부터 양양 송이 연어축제가 열립니다. 이 밖에도 DMZ 평화탐방 투어 등 강원의 살림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한 달간 살림 엑스포와 더불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영월칙 줄다리기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강원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영월칙 줄다리기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결정하고 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를 마치고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은 단종 제형과 칡 줄다리기, 동강 뗏목 등 지역의 무형 문화 자산들을 발굴해 보존과 전승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오는 2026년까지 논골담길 천상의 화원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 등 모두 23억 원을 투입해 돛제비골과 논골담길 일대에 천상의 화원을 조성하는데요. 화원은 조경 식재와 골목길 경관 조명, 미끄럼 방지 시설과 증강현실 벽화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의 정취가 묻어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음식과 명소 등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각 지역의 특색을 담고 있는 사투리는 그곳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곤 합니다. 네, 걸쭉한 사투리가 매력인 전라도에서는 전남과 전북이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송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시방 뭐시여? 왔다 겁나게 많네. 아따 시끄러운 거 그냥 환장하겠네. 음에 된 거 그냥 오만 삭신이 다 아프 죽겠어. 말도 말고 아이고 오면 쪽팔려 죽겠어 나가. 구수한 어휘와 정겨운 억양이 특징인 전라도. 때때로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전라도 사투리가 인물의 현실감을 부여하고 극의 몰입감을 더해 눈길을 사로잡기도 하는데요. 안 그런가? 그런데 전라도 사투리에서도 전남과 전북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현지인이 쓰는 전남과 전북의 사투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다냐? 밥 먹었냐? 뭐더냐? 밥 먹었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소식이 없어서 겁나 답답했단께. 잘 지냈냐? 소식이 없어서 그냥 밥 때문에 죽을 뻔했다. 전남에서는 말의 높낮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전북에서는 말끝이 늘어지는 듯한데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전주 사투리에는 말끝에 겨와 디, 잉을 붙이면 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주로 어미가 늘어지는 조사가 붙는다는 거죠. 전문가는 이 같은 차이가 지리적 조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끝이 늘어지는 전북 사투리의 특징은 인접한 충청도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남에서 북쪽에 위치한 담양과 장성 등의 경우 전북과 유사하고 남쪽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북 지역과는 다른 억양과 말투가 두드러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은 사람이 이렇게 옮겨요. 전염병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교류하면 비슷해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라서 그 이웃한 말하고는 비슷하게 마련이죠. 전라남도에서도 북쪽 사람들, 담양이나 장성은 또 비슷하게 좀 느려요. 예. 전문가는 전남 동부권에서도 억양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교류를 막는 것이 옛날에는 큰 산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교류를 막아요.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산악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쪽이 산이 많거든요. 경상도나 함경도나 강원도나 전라도 안에서도 동쪽에 산이 많아요. 지리산 쪽으로 해서. 곳곳에 산이 위치한 우리나라의 특징상 서쪽보다 동쪽 지역에서 방언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광양과 구례에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마을마다 전해지는 방언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고유의 색을 간직한 전라도 사투리. 전남 강진에서는 이를 주제로 한 박물관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로 와보랑께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지역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자리했는데요. 소박함을 간직한 골동품부터 한글 관련 옛 서적 등까지 약 2,500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30년 전 문을 연 김성우 관장은 직장 생활 당시 전라도 출신 동료로부터 사투리에 대한 영감을 받은 뒤 관련 자료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물건을 모으다 보니까는 그 사투리 안에서 살아오는 모습을 다 느낄 수 있고 점점 잊혀져 가고 있고 그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거 한번 못 해볼까 하면서 책상 옆에다 공책 하나 딱 달아놓고 사투리 어휘 있잖아요. 단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적기 시작했어요. 박물관 곳곳에 배치된 사투리를 활용한 독특한 작품도 이 공간만의 특별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이 그림들은 김 관장이 직접 그린 작품으로 관람객으로 하여금 퍼즐을 맞추는 듯한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줄임말과 외래어 등으로 다양해진 오늘날의 언어 생활 가운데 고유의 가치를 뽐내며 전해지는 사투리. 오는 10월 9일이면 훈민정음이 세상에 탄생한 날인 한글날인데요. 인연이 참 기니따.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는 의미의 전라도 사투리 귀니따와 같이 일상 속 정겨운 우리말의 가치와 재미를 되새겨 한글날의 의미를 더해가는 건 어떨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2023 청소년 과학페어 전국대회에서 강원도 내 초중고 7개 팀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139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7개 팀이 출전해 전원 수상했습니다. 강릉고등학교는 융합과학 고교부문 대상과 지도교사상을 수상했고 민족사관고는 과학토론 고교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 원주 삼육중, 삼일중, 남춘천중, 율곡초, 북삼초 등이 각각 각 부문에서 입상했습니다. 춘천에서 유통되는 생물 오징어와 전어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생물 오징어와 전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매주 춘천 유통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평창 방림 3배 민속보존회가 방림체육공원에서 3배 민족 전승을 위한 3굿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방림초 학생들과 보존회 회원들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진물볶기와 삼찌기, 길쌈 과정 등을 시연했는데요. 방림 3배 민속은 전통 3배 농경부터 길쌈까지 그 원형을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어 고유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됐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25일부터 2023년산 공공비축 미 1,799톤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배정 물량 중 포대벼는 656톤, 산물벼는 1,143톤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했는데요. 매입 가격은 전국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40kg으로 환산해서 산정하고 수매 직후 중간 정산금을 우선 지급 후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후에 연말까지 지급합니다.